오늘은 텐서플로우에서 자주 사용되는 콜백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백 함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알람 시계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 콜백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알람 시계는 먼저 특정한 시간을 알람 시계에 등록해 두면 그러한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등록해둔 알람이 바로 실행되고 알람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등록해둔 그러한 알람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실행되는 그러한 함수를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 두면 그러한 상황이 시스템에서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등록한 함수가 바로 실행되고 시스템에서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개발자들은 우리가 등록한 그러한 콜백 함수가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콜백 함수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실행될 함수를 우리 개발자가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 두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콜백 함수가 있는데 텐서플로우의 콜백 함수는 주로 모델의 학습 방향, 저장 시점, 그리고 학습 정지 시점 등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도중에 학습률, 즉 러닝 레이트를 변화시키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검증 데이터, 즉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손실값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습을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콜백 함수가 먼저 학습 중에 학습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reduce error on plateau, 모델의 가중치 값을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해 줄 수 있는 모델 체크 포인트, 그리고 모델의 성능 지표, 즉 검증 데이터인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 값 등의 이러한 성능 지표가 일정 시간 동안 개선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조기 종료할 수 있게 해주는 early spring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콜백 함수의 개념과 종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텐서플로우에서 자주 사용되는 reduce on plateau, 모델 체크 포인트, 그리고 early stopping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률을 조정해주는 reduce error on plateau 함수를 보면 이 함수는 모델의 성능 개선이 없을 경우 학습률, 즉 러닝 레이트를 조절해서 모델의 개선을 유도해주는 그러한 콜백 함수로서 팩터 파라미터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률을 조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법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먼저 콜백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에폭 5회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reduce error on plateau 함수를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팩터에 지정된 이러한 값, 즉 팩터에 0.5가 지정되어 있다면 현재 학습률의 0.5배, 즉 2분의 1만큼 학습률을 치료해서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백 함수를 정의한 후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콜백 함수를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해당 조건, 즉 에폭 5회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의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약 절반으로 러닝 레이트를 줄여서 계속 학습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가중치를 중간중간 저장해 줄 수 있는 모델 체크 포인트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체크 포인트는 모델의 학습 도중에 특정 조건에 만족했을 때 현재의 가중치를 중간에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함수인데 이렇게 중간에 저장하는 이유는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혹시 중간에 메모리 오버플로우나 크래시 등이 나더라도 우리가 저장해둔 그러한 가중치를 다시 불러와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에 저장하는 기능은 학습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체크포인트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먼저 콜백 함수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validation loss가 개선되었을 때, 즉 validation 데이터의 손실값이 개선되었을 때 자동으로 파일 패스에 지정된 이러한 파일에 현재의 가중치 값을 저장하는 이러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모델 체크포인트로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콜백 함수를 정의했다면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 fit 실행할 때 콜백스는 체크포인트라고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학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조건, 즉 validation loss 값이 개선되는 그러한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early stopping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stopping은 모델의 성능 지표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에폭 동안 개선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조기 종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early stopping과 모델 체크포인트의 조합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 학습에 대해서는 조기 종료를 실행하고, 모델 체크포인트에서 저장해 두은 베스트 모델, 즉 가장 좋은 모델의 가중치를 다시 로드해서 학습을 재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딥러닝 과정입니다. 이러한 early stopping의 실제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는데, 먼저 콜백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예제에서는 validation loss, 즉 validation 데이터의 손실값이 최대 5에폭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early stopping 함수로 호출해서 조기를 종료시킨다는 이러한 콜백 함수를 정의해 두고, 학습 도중에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등록해 놓은 이러한 early stopping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텐서플로우에서 자주 사용되는 콜백 함수는 알아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친숙한 MNIST 예제를 통해서 이러한 콜백 함수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MNIST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코드를 텐서플로우 2.0으로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load data라는 API를 이용해서 train 데이터와 test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 이러한 데이터의 shape을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train, 즉 학습 데이터는 28 곱하기 28 크기를 가지는 총 6만 개의 데이터이고, 테스트 데이터 또한 28 곱하기 28 크기의 총 10,000개의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5, 0, 4, 7, 2, 1 이와 같은 10진수로 정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는 다음과 같이 매플러 라이브러리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불러온 데이터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를 모두 불러오고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중요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예제인 MNIST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정규화와 원핫 인코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정규화 부분은 MNIST의 최소값이 0, 최대값이 255 값을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모두 정규화한 것을 알 수 있고, 원핫 인코딩은 다음과 같이 텐서플로우의 toCategorical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 예제인 MNIST의 정답 데이터는 총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가운데 하나이므로 toCategorical API의
두 번째 인수로 넘버 클래스는 10으로 지정해서 10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원핫 인코딩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정교화와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모델 구축과 컴파일을 해야 하는데, 먼저 입력층, 즉 이 아키텍처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러한 입력층은 플래튼을 이용해서 28 곱하기 28 크기의 2차원 이미지를 784개의 1차원 벡터로 변환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닉층을 나타내는 댄스 레이어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렐로를 가지는 노드를 총 100개 설정하였는데, 이 100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환경에 맞게 이 노드 수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력층 또한 댄스 레이어로 지정하는데, 출력층은 정답의 개수와 동일한 10개의 노드를 설정하고,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위해서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지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파일 함수를 통해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그리고 손실 함수를 나타내는 로스 부분은 우리가 정답을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으로 손실 함수를 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과 컴파일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모델 fit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콜백 함수로 모델 체크포인트와 early stopping을 다음과 같은 이러한 조건으로 설정해서 등록을 해두었고, 모델 fit을 통해서 총 30번을 반복하라고 하였는데, 아래 진행 내용을 보시면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 함수에 의해서 가중치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밸리데이션 로스, 즉 밸리데이션의 손실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마지막 3번 동안에 더 이상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early stopping 조건에 의해서 약 97.55%의 정확도로 학습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educe error on plateau 함수를 보면 먼저 콜백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한 후에 모델 fit을 이용해서 학습을 총 30번 진행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밸리데이션 로스가 3번 연속 개선되지 않는 그 시점마다 다음과 같이 학습률이 현재의 학습률의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계속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결과를 보면 처음에 학습률은 0.001이었다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3번 연속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학습률의 2분의 1인 0.0005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줄어든 시점에서 연속 3번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학습률의 또 절반인 0.00025로 줄어들어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텐서플로우의 콜백 함수와 실제 사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큐렉스포 데이터나 뇌종양 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케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텐서플로우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